지금 이 사실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처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기록이 남을 때, 왜냐면 물론 사무장님들이나 면접관들, 사무장님들을 통해서 주워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물어보고 얻은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기록이 남아요. 저는 기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봅니다. 기록이 남으면 다음부터는 안 뽑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익 점수 올려야 되죠? 제2외국어 해야 되죠. 키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원해야 되지.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목소리, 다리 모양. 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몇 번 정도까지 봐주실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최종에서 떨어졌어. 근데 두 번째 또 올라온 거야. 달라졌어. 그럼 뽑아주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 다음에는 과연 떨어질까? 그걸 예측해봐야 되는데. 이 정리를 그동안 잘해줬는데 테리가 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원아웃 있어요. 있는데 100%입니까? 아니면은 100%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까? 100%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면 원아웃에 주로 이제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원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아웃 하면은 생각나는 거 케빈 얘기해 주시죠. 원아웃, 원아웃이요? 투아웃, 쓰리아웃 막 이러잖아요. 우선 음주 뭐 단속 뭐 무슨 아웃이지 까먹었다. 요즘 음주 안 하니까. 네네. 예, 그 무슨 뜻인가요? 원아웃 하면 원아웃은 그냥 한 방에 끝장이라는 네, 한 번에 얘기죠. 끝. 네. 삼진아웃은 뭐예요? 삼진아웃은? 삼진아웃은 이제 야구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3번의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그쵸. 세 번의 기회까지. 그리고 3번까지 봤을 때 안 되면 또 이제 나가리가 되는. 그럼 에어부사는 서류에서 뭐 원아웃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네네. 한 번 지원하고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지원하면 안 뽑아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 그게 맥락이 원아웃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테리는 원아웃 하면은 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만나가지고 헤어지는데 네. 한 번 잘못하면 딱 원아웃 기회를 더 이상 줄 수 없나요?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만난 사이가 있는데 3아웃 정도는 돼야 되나요? 3진아웃 정도는 돼야 되나요? 몇 번 정도 연락이 오면 받아줄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상대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어. 아니다 이러면은 네. 원아웃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맞아요. 상대에 따라 다르다. 네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상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연하죠. 네네. 당연하죠. 상대에 따라. 근데 이런 원아웃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케빈은? 아니 원아웃에 이렇게 한 방에 맺히는 건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못했죠. 네. 근데 사실은 테리처럼 원아웃이 누구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원아웃이 뭐냐면 서류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서류에 또는 실무 면접까지 봤어요. 근데 떨어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채용 공고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봄, 여름 뭐 아니면 가을이니까 그때 또 지원을 했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혀 안 붙여주는 거예요. 4번 내지 5번까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케빈이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항공사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 인재상을 그거를 많이 원하기 원해서. 때문이다. 그 케빈이 대답할 수 있는 최대의 대답이 그거밖에 안 되죠. 네네. 당연히. 그 트리는 뭐 왜 그럴까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에.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딱 아닌 사람은 음. 계속 아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성 그거 간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저요?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아까도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막 그러면 받아주겠냐. 뭐든지 여자로 예를 들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한 번 아닌 여자는 네. 사실 정말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그 기준이다. 그렇죠. 딱 확고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좋은 예가 됐는데 사실은 우선은 다이어트를 만약에 안 했다고 쳐봐봐요. 약간 다이어트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은데 토익 점수마저 낮아. 근데 나이 어린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불안한 나머지 지원을 한 거야. 근데 첫 지원이니까 우리 신입 너무 좋아해. 첫 지원은 우리는 무조건 다 환영이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 첫 지원을 딱 합격을 시켜줬는데 실무 면접에 이 친구가 온 거야. 사진을 내지 않아요, 에어부사는. 근데 키도 작아. 근데 다이어트도 안 했어. 근데 토익 점수도 낮아. 그러면
기록이 남는다는 거지. 이 친구는 다음에 지원해봤자 뽑아주지 않는 거지. 왜? 어차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어차피 또 얼떨결에 합격시켜주면 또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말만 들리고 소문만 들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아웃이라는 거는 무조건 100% 전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심하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저는 100% 확신하건대 기록을 남겨요. 자, 이제 여기부터. 자, 기록을 남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케빈이 이제 지금 오디션을 이제 감독님이에요. 영화 감독님이라 생각을 하고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제 항상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맨날 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상당히 5가지 이상의 이유로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왔을 경우에 계속 그 친구를 이렇게 지원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떠한 뭐라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아닌 친구는 그냥 배제를 시키고 그 자리에 차라리 다른 한 명의 친구를 더 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안 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네. 네, 맞죠. 근데 테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또 여자 얘기로 하자면 마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안 드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싫어하는 스타일이 악한 사람들 싫어하고 또 나쁜 사람들 싫어하고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싫어하고 담배 피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건 약간 여자 상관없어요. 담배. 아, 그런 본인은 담배 안 피는 거 싫다며요. 그러니까 이성이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 어쨌든 그게 맞아요. 아니, 안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계속해서 소개팅에 나오는 거야.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인을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계속 그냥 소개팅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나오겠어요? 소개팅을 예를 들었을 때 안 나갈 것 안 같아요. 나가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유투스 시청자분들은 처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다고 봐요. 근데 기록이 남을 때, 왜냐면 물론 사무장님들이나 면접관들, 사무장님들을 통해서 주워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직접 이제 물어보고 얻은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제 말을 믿으셔야 되는데, 기록이 남아요. 저는 기록을 당연히 남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토익 점수가 낮은데 키마저 작다면 이렇게 이제 상담이 들어와요.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도 500점대예요. 제2외국어도 없어요. 근데 졸업 예정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 지원할까요? 아니요. 지원은 안 돼요. 이번에 기록이 남으면 다음부터는 안 뽑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익 점수 올려야 되죠? 제2외국어 해야 되죠. 키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원해야 되지.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목소리, 다리 모양, 그 다음에 뭐 몸무게는 알 수 없으니까 약간 통통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승무원으로서의 어떤 선호하는 이미지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실무 면접에서 다 기록이 남는다고 보고,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원아웃이죠. 다음부터는 지원해도 안 뽑아주죠. 그리고 서류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는 학점. 학점이 낮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리고 그 학점이 낮은 사람이 또 지원해도 또 떨어져요. 그게 원아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케빈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실무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원아웃이 되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원아웃이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건 알 것 같은데 최종 면접은 다 통과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 면접장에 가가지고 실수한 거겠지. 그거 왜 그럴 거야, 케빈? 오디션을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오디션에 거의 파이널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박보검이 물론 그 응답하라에 됐잖아요. 그 정혜인이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박보검하고 정혜인하고 저울질을 하다가 이제 정혜인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오면서 박보검이 일단은 그 역할을 맡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혜인이 아까운 거지,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혜인을 잠깐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정혜인이 다시 지원을 하러 왔어. 그럼 저번에 박보검 때문에 되게 아쉬웠던 친구란 말이야. 근데 다시 이번에 달라져서 왔어. 박보검처럼 연기를 더 잘하고 더 열망이 가득한 얼굴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거를 차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기회를 충분히 한 번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시아나항공 계통은
서류에서 한 번 더 붙여줘요. 원아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자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더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만 해서 오면은 충분해 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럼 테리는 기회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하러 갔는데 여자가 100%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네. 근데 뭔가 정말 이상형은 아닌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거절하겠죠. 한 번은 거절하죠 이제. 근데 여자가 계속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만났는데 여자가 되게 이상형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여자를 고를 입장은 아니지만 너무 이게 방송에서 그래서 그러는데 저도 골룸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노력하면 됩니까? 그럼요. 되죠. 당연히 되죠. 아, 그러니까 이상형이 아닌데 네네. 그 이상형이 아닌 여자가 다시 네.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요. 네네. 그 기회를 줍니까? 이상형이 몇 프로 아닌 여자가요? 20%. 지금 제 이상형이 20%인데요? 아, 이상형이 100%인데 네. 그 여자는 80%야. 그럼 당연히 기회를 줘야죠. 이게 최종까지 가면 네. 80% 정도 마음에 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당연히 줘야 돼요. 당연히 기회를 주죠. 네. 근데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쉽게 또 제가 썸을 또 타겠죠? 하지만, 아쉽게 썸을 또 하지만 네. 그렇다고 마음에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기까지는 좀 아니겠죠. 근데 썸을 만약에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나의 이상형을 100%다 공부를 했단 말이야. 아시아나항공 또는 에어부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왔단 말이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추는 게 아니지. 이제 아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면접관들도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키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몇 번 정도까지 봐주실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최종에서 떨어졌어. 근데 두 번째 또 올라온 거야. 달라졌어. 그럼 뽑아주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럼 그 다음에는 과연 떨어질까요? 그걸 예측해봐야 되는데. 저는 한 번까지 더 기회를 주고 딱 한 번 정도. 좀 안 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뭐든지 기회는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근데 2번 정도를 줬는데도 안 되면 지금 오지 말아라. 좀 나중에 와라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지원하라는 의미로 또 떨어뜨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2번 연속 이제 붙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기회를 주면 달라지긴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빙 기회를 주면 예를 들어서 연기를 못해.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기회를 주면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이제 노력과 네.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천부적인 사람도 있지만 노력해서 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연기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승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직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되는 사람인데 면접장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면접 점수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러나 불평등한 거죠. 그리고 불공정한 거죠. 실수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들지언정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테리가 보기에는 정리를 한번 해주실래요? 케빈이 정리를 그동안 잘해줬는데 테리가 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원아웃 있어요. 있는데 100%입니까? 아니면은 100%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까? 100%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면 원아웃에 주로 이제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실물 면접을 네. 본 친구. 실무. 실무 면접을 본 친구. 네. 이 원아웃이 다시 한번 지원하면은 네. 이제 불합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항공사 서비스 승무원으로서의 뭐가 부족한 거죠? 그냥 그 항공사의 뭔가 기준이 부족한 기본 거죠. 뭔가 이런 스펙들 예. 이게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예, 그럴 확률이 큰 거죠. 예. 예. 하지만 최종 면접까지 간 사람은 최종 면접까지 가는 정도면은 굉장한 실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실력은 있고 뭔가 막 괜찮은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정도 더 줍니다. 한 번 정도? 예. 근데 한 번 이상 또 안 주는 이유가 케빈이 아까 예측을 했지만 그 임원들이 화낼 것 같아요. 임원들 무섭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진들은 임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 얘 내가 떨어뜨리는데 왜 또 이번에도 또 올려보낸 거야.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눈치 보여서 못 올려요. 그 이상은. 만약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 임원이. 너 무슨 사이야? 그 친구랑. 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올려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까지는 올리지만 왜? 그때는 서툴러서 떨려서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관도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자꾸 올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 일리 있나요? 네, 일리 있나요? 일리 태희? 있습니다. 일리 있죠? 네네. 태희는 어때? 일리 있나요? 예,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죠?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아는 여자친구를 네네. 맨날 후배가 데리고 와. 네네. 한 번만 더 만나보시라니까요. 네. 그러면 너 쟤한테 뭐 받아먹었냐? 나중에 뭐 쟤한테 진짜 뭐 받아먹었냐? 왜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라 씨 알죠? 근데 김구라 씨의 아들이 뭘 하나요? 노래를 하나요? 연기를 하나요? 랩. 랩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이유가 김구라 씨가 노력을 많이 했죠. 아들이니까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거기까지예요. 김구라 씨의 역할은. 본인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인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최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근데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최종까지 갔던 친구가 그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원아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죠. 네. 왜냐면 그 친구들과 본인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자들, 학점 관리 못한 자들, 그 다음에 학점 올릴 수 있는데 너무 막 나이 어린 사람들 좋아한다고 해서 빨리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알바 경험도 많이 없고 서비스 경력 없고 내가 서비스에 정말 제대로 특화된 인재인지 나 자신도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딱 무릎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는다든지, 또는 애기 목소리 교정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토익 점수가 뭐 500점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원아웃에 걸립니다. 이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네. 그러면은 원아웃이 무서운가요? 아니면은 신중하게 지원해야겠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요? 케빈 정리 한번 하면서 끝내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그나마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오늘 마지막 깔끔하게 또 정리해주는 에어부산에 대해서. 네.